오늘은 2026학년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정시 입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한 점수 맞추기를 넘어서 어떻게 합격의 틈새를 찾아낼 수 있는지 입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줄게. 2026학년도 정시를 보면 에리카가 단순히 수도권 대학을 넘어서 특정 전공 분야에서 엄청난 전문성과 브랜드 밸류를 굳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총 36개 모집 단위의 70% 합격선, 경쟁률, 충원율을 교차로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 뚜렷한 흐름이 보이거든.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약학과를 중심으로 한 의학학 계열과 메이저 공학 계열의 독보적인 위치야. 약학과는 70% 컷이 무려 97.00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대학 전체의 브랜드를 이끌고 있어. 충원율이 63.6%로 타 대학 의학학 계열로 빠져나간 인원도 있지만 지원자들의 성적 편차가 워낙 작아서 2컷 아래로 급격하게 추가 합격이 돌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의 숨겨진 위력이야. 약학과만 쳐다볼 게 아니라 70% 컷 4위인 분자의학 전공과 17위인 바이오 나노공학 전공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전략을 짜야 해. 특히 분자의학 전공은 합격선이 저렇게 높은데도 충원율이 고작 30.8%밖에 안 돼. 이건 상위권 수험생 중에 여기를 1순위로 노리고 절대 이탈하지 않는 실질적 지향점을 가진 집단이 두텁다는 뜻이라 오히려 약학과보다도 합격선이 훨씬 폐쇄적이고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 다음으로 지능형 클라우드, 신소재 반도체, 인공지능 같은 미래산업군 학과들의 강세와 변동성도 아주 흥미로워. 신소재 반도체공학 전공 83.00이나 인공지능학과 82.50은 80점대 중후반의 높은 컷을 떡하니 형성하며 산업적인 기대감을 그대로 증명했어. 그런데 이런 첨단학과에 지원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바로 모집 인원의 리스크를 계산하는 것이야. 예를 들어 지능형 클라우드 전공은 경쟁률이 9.3대 1로 최고치를 찍고 70% 컷도 83.17로 아주 높았지만 정작 모집 인원은 달랑 6명뿐이었어. 이런 소수 정예학과는 한두 명만 빠져나가도 충원율이 116.7%처럼 요동치는 엄청난 통계적 휘발성을 가지게 돼. 그래서 이런 곳은 고득점자가 지원했다가 훅 빠져나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평균값보다는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를 치밀하게 노리는 이른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스나이핑 지원 타겟으로 삼기 딱 좋아.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데이터의 속뜻을 파헤쳐볼까? 정시 원서를 쓸 때 가장 속기 쉽고 경계해야 할 게 바로 경쟁률의 착시 현상이야. 겉보기엔 경쟁률이 엄청 높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합격선이 뚝 떨어지는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거든. 건축학 전공과 전자공학부를 비교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을 거야. 건축학 전공은 경쟁률이 7.6대 1이었고 전자공학부는 3.5대 1이었는데 70% 컷은 오히려 건축이 82.00으로 전자공학 83.17보다 더 낮았어. 겉으로 보이는 높은 경쟁률의 질의 겁을 막은 고득점자들은 지원을 피하고 대신 하향 지원자들이 우르르 몰려든 심리적 장벽에 의한 허수 지원, 패닉 서포트 현상 때문이지.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다고 무조건 쫄 필요 없이 전자공학부처럼 내실 있고 입결이 높은 학과를 제도로 선별해내는 진짜 안목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열쇠가 될 거야. 공격적으로 상향 지원을 던져보고 싶다면 무조건 충원율이 높은 곳, 즉 추가 합격자가 모집 인원 이상으로 많이 도는 학과를 노리는 게 정석이야. 신소재 반도체 135.0%, 차세대 반도체 융합공학 121.1%, 지능형 클라우드 116.7% 같은 곳들이 바로 전략적인 상향 지원의 통로가 되지. 특히 차세대 반도체 융합공학부는 높은 충원율 때문에 합격선을 밑으로 확 끌어내리는 낙수 효과가 발생해서 70% 컷이 80.00까지 떨어졌어. 반대로 경영학부, 광고홍보학과, 디자인 계열 같은 에리카의 전통적인 실무 중심 인기학과들은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실질 합격선이 아주 촘촘하고 빈틈없이 관리되는 특징이 있어. 디자인 계열 12.5%, 보험계리학과 18.2%, 교통물류공학과 15.4% 같이 정보 비대칭이 없고 충원율이 바닥을 기는 곳들은 최초 합격선이 곧 최종 합격선이나 다름없어. 예비번호 받고 맘 졸이며 기다리는 소신 지원은 너무 위험하니까 철저하게 안정 지원 위주로 굳혀야 해. 그럼 전체적인 원서 조합은 어떻게 짜는 게 가장 스마트할까?
우선 데이터의 예측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형 학과를 전체 전략의 하한선을 지켜줄 안전판, 세이프티 밸브로 깔아두는 것을 추천해. 라이온스 자율전공학부는 무려 99명을 뽑고 70% 컷이 82.50인데 모집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특정 성적대로 확 몰리는 현상을 부드럽게 흡수해주거든. 대학 전체의 입결의 상단을 약학과가 확실히 구축하고 있다면 하단 지지선은 바로 이 라이온스 자율전공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구조야. 전자공학부도 52명 모집에 충원율 67.3%로 적정 규모와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서 성적 예측의 정확도가 아주 높지. 이렇게 두 축을 기준으로 네 성적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다음 충원율이 빵빵 터지는 공학 계열에서 상향 지원의 기회를 찾는 게 한양대 에리카 정시 공략의 핵심 알고리즘이야. 남들이 못 보는 틈새를 노린다면 해양융합공학과도 아주 매력적인 카드야. 경쟁률은 6.0대 1로 좀 높아 보이지만 충원율이 81.8%나 달해 70% 컷인 81.33점보다 실제 합격 문턱은 훨씬 더 낮게 형성될 여지가 크다는 뜻이거든. 표면적인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높은 이탈률을 믿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소신 지원의 최적지라고 평가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인문과 사회 계열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정말 피말리는 소수점 싸움을 각오해야 해. 공학 계열에 비해 점수대별 수험생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경제학부 81.67과 경영학부 81.17의 점수 차이가 단 0.5점밖에 안 날 정도야. 이 1, 2점 차이 나는 좁은 구간에 수백 명의 수험생이 바글바글 포진해 있으니까 소수점 단위까지 아주 명밀하게 점수를 산정하고 경쟁대학으로 빠져나갈 이동 경로까지 병행해서 분석하는 치밀함이 꼭 필요해. 정시 지원은 절대로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숫자 맞추기가 아니야. 모집 단위별로 숨어있는 데이터의 결을 읽어내고 합격의 틈새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고도의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이지. 겉으로 보이는 숫자의 크기에 압도당해서 겁먹지 말고 그 숫자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읽는 안목을 기른다면 분명히 올해 정시에서 너의 합격 확률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야. 내 심층 분석 이야기가 네가 2027학년도 지원 전략을 짤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하고 확고한 이진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 파이팅!